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류샵 서울랩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육지거북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이 영상의 대상은 파충류라든가 육지거북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매니아분들이 아니라 처음 육지거북이를 키우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도대체 정보를 어떤 걸 찾아봐야 되고 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혼란에 빠지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깊은 내용, 어려운 내용은 빼겠습니다. 오히려 더 이해하시는데 혼란을 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육환경 구성, 그리고 각각의 앞에 보이시는 다양한 파충류용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육지거북을 평소 어떻게 관리하고 키우면 되는지, 그런 사육 노하우 등 다양한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 나오는 내용들은 서울랩탈 주인장 취향의 사육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맞다거나 꼭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습득하신 지식들도 혼합을 해서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는 사육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처음 육지거북을 키우는 분들한테 단순하게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생물방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지거북을 키우실 때 가장 먼저 알아주셔야 될 것이 바로 육지거북이는 파충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경우는 항온동물이다 보니까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파충류고, 파충류는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일정한 체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체온을 올리고요, 그리고 시원한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해서 체온을 낮춥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체온 관리를 한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고요. 그래서 온도, 습도, 환기, 이 세 가지가 육지거북, 즉 파충류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다. 육지거북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가로 90, 폭 45, 높이 30cm짜리 90cm짜리 사육장입니다. 90cm라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육지거북을 키우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최소 90cm짜리 사육장이 돼야 되는 이유가, 요 앞에 보이시는, 영상에 보이시는 사육장이 엑소테라 테라리움, 가로 90, 폭 45, 높이가 45cm 사육장입니다. 보시면 좌측에 보면은 31도라는 게 보이시고요, 우측에 보면은 24.5도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측은 핫존, 따뜻한 지역이고요, 우측은 시원한 지역, 쿨존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거북이가 좌측과 우측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체온 조절이 가능한 최소한의 사이즈가 저는 90cm라고 보고요. 물론 60cm라든가 45cm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작은 사육장일수록 사육장 내부의 온도는 거의 좌측 우측이 동일합니다, 비슷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온도 편차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변온동물인 육지거북이 체온 조절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90cm 이상 되는 사육장을 꼭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육장의 종류는 엑소테라 유리 테라리움을 추천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사육장이 엑소테라 유리 테라리움입니다. 크기만 다른 사육장이고요. 이 사육장을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 아까 온도, 습도, 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작은 구멍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엑소테라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위쪽이 전부 다 메쉬망 재질로 되어 있어요, 영상에 보이듯이.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밑에 환기구멍으로 들어가서 위로 싹 빠져가는, 그래서 환기가 아주 잘 되는 사육장이라 그렇고요. 또 하나는 유리 재질의 블랙 프레임의 고급진 디자인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 취향이에요, 이 디자인적인 부분은. 이것 때문에 좋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잠금 장치가 이렇게 있어서
요걸 딱 열고 뭐 똥을 치우거나 밥을 주거나 관리를 착착 하시고 닫으시면 돼요. 이런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유리 재질이다 보니까 분무기라든가 습한 환경에 키워도 사육장 자체에 곰팡이가 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쓰실 수 있어 가지고 좋고요. 오랜 내구성,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 사육장도 단점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일단.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뭐냐면 온도 보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이 잘 빠져, 환기가 잘 된다는 얘기는 온도도 잘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온도가 잘 빠져나가고 환기가 잘 된다는 얘기는 핫존, 자축의 핫존과 쿨존,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 관리에선 좀 어렵지만 환기가 좋고 핫존, 쿨존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사육장을 추천드립니다. 사육장의 내부 환경 구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선은 보시면은 등 앞에 소켓이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게 바로 열전구, 소위 말하는 스팟 램프라는 제품이 달리고요. 그래서 열이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쪽은 UVB 램프라는 게 달립니다. UVB 파장이 나오는 램프고요. 일반적으로 태양 같은 경우는 열과 UVB 파장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다른 역할의 제품을 다는 거고, 이 스팟 램프가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끄트머리로 가면 됩니다. 그래야 핫존 쿨존이 더 명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열전구 바로 밑에는 이제 바스킹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32도에서 35도 정도를 유지시켜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일대, 바스킹 존 일대가 이제 핫존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6도에서 30도 정도를 유지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저쪽 끝에가 이제 쿨존이 돼서 가장 시원한 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23도에서 26도 정도를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육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북이가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쓱 우측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육장 기준으로 좌측 핫존, 우측 쿨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 좌측에 소위 말하는 핫존에도 이런 식으로 은신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실수지가 있고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우측 쿨존에도 이렇게 은신처를 놔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수태를 넣어줘요, 쿨존 쪽에 있는 은신처에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습식 은신처처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수태가 마른 이끼인데 이렇게 물을 넣어서 촉촉하게 만들면 거북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탈피라든가 기타 체온을 낮추거나 할 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좌측보다는 우측이 수태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습도 관리가 좀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서 구매한 플라스틱 통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이소라든가 기타 등등 마트에서 파는 그 위에 은신처를 이렇게 올리고요. 그 안에 수태를 넣고요. 그렇게 해서 습식 은신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쿨존 쪽에는 물그릇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물그릇은 당연한 거지만 거북이가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의 물그릇이어야 되고요. 밥그릇 같은 경우는 UVB 램프 바로 밑에 위치를 해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UVB 램프 바로 밑에가 아무래도 UVB 파장이 가장 몰릴 거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UVB를 가장 많이 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육장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센서가 보이시죠? 이 센서가 바로 위에 연결된 제품인데, 자동 온도 조절기의 센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센서의 위치는 이 스팟 램프랑 해서 대략적으로 한 뼘 정도, 한 20cm 정도 되게끔 위치를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간단하게 그냥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바닥재 이렇게 깔아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육지 거북이를 위한 사육장 세팅이 끝난 거고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뭐 유목을 막 타고 올라가거나 도마뱀처럼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구조물을 너무 복잡하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각각의 파충류 용품을 보면서 이걸 왜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세세하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UVB 램프라든가 스팟 램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등기구 소켓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제품은 저 같은 건 도핀 랩타일 클램프 램프라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걸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딱 돼 있는데, 엑소테라 테라리움은 뚜껑이 망재질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UVB 램프라든가 스팟 램프를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스팟 램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쏙 들어가다 보니까 괜찮고, UVB 램프 14W 제품 같은 경우는 살짝 나와요. 라인이 25W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는데 살짝 나오지만 중간에 살짝 구멍 보이시죠? 구멍이라기보다는 홈이 파인 게, 그래도 딱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고정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특별히 뭐 브라켓이라든가 이런 걸 안 사용하시고 그냥 얹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고요.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열이 발생하다고 뚜껑에 이 프레임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닿으면 안 돼요. 이 프레임에 살짝 공간이 유격이 남도록 세팅하시면 되는데, 다행히 엑소테라 테라리움 45짜리 45 이상 된 사육장들은 이 프레임 규격이 딱 괜찮아요. 조금씩 틈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온도 조절. 스팟 램프는 온도 조절기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이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30도로 세팅을 해 놓으면 29도가 되면 켜지고 30도가 되면 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가끔 가다가 가만 계속 스팟 램프를 켜놓으면 사육장 내부가 너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이 탈수라든가 이런 걸로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자동 온도 조절기를 스팟 램프에 꼭 연결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스팟 램프의 선택. 스팟 램프 같은 경우는 열전구인데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데일라이트라고 바스킹 스팟이라고 보이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백열등처럼 밝은 빛이 나오는 열전구고요. 그 옆에 거는 이제 나이트 히팅 램프라고 하는데 야간 램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밝광이 빛이 별로 안 나는 약간 은은하게만 나오는 야간 램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 거는 적외선 램프라고 그래가지고 빨간색 빛이 나와요. 근데 이제 빨간색 빛 같은 경우는 아까 자동 온도 조절기에 연결하면 꺼졌다 켜졌다 빨간색이 계속 그러면 사람이 조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사항. 그래서 열전구는 어떤 제품을 쓰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이 세라믹 램프라는 게 있는데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꺼졌다 켜졌다 해도 빛이 껐다 켰다가 안 돼요. 그냥 도자기인데 열만 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라지에이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호를 하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그 바스킹 램프라든가 기타 이런 백열등 형태의 램프들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얇은 필라멘트가 이제 껐다 켰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얇은 선이다 보니까 자동 조절기에 연결하면 껐다 켰다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금방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라믹 램프를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램프라는 거는 뭐 하루 만에 나갈 수도 있고 1년을 쓸 수도 있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 꼭 스페어 예비 자재로 스팟 램프는 하나를 꼭 구비를 하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 스팟 램프에다가 그리고 이런 바스킹 램프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씩 갖고 계시기를. 물론 세라믹 램프를 2개 갖고 계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숫자가 보이시죠? 보시면은 50, 75, 100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 숫자가 커질수록 열이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여름철에는 50, 봄 가을에는 75, 겨울엔 100. 근데 집들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온도가 다를 수도 있고 외출했을 때 또 온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장 낮은 와트수 50W부터 시작을 해서 온도가 만약에 적정 온도까지 안 올라간다 그럼 75, 100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려주시고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온도 와트수를 바꾼 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 램프 같은 경우는 같은 50W라도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 바스킹 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코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여기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제품 야간 램프 같은 코팅이 안 돼 있어요. 뒤쪽으로 이렇게가. 그래서 같은 50W더라도 좌측의 제품과 우측의 제품이 더 열이 많이 나고요. 중간에 야간 램프가 몇 도가 조금 덜 나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주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VB 램프의 선택. UVB 램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요. 파충류 같은 경우는 저희랑 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유를 마시고 멸치를 먹고 그러면은 뼈가 튼튼해진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파충류의 칼슘 흡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태양 같은 경우는 열도 나오지만 UVB 파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충류는 UVB 파장을 몸에 흡수를 하고 비타민 D3를 합성하고 그 다음에 칼슘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UVB 램프가 거북이가 튼튼하게 자라는 데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제품이고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파충샵에서 조금 잘못한 건데, 이제 파충샵이라기보다는 이제 제작사 측이겠죠. 사막형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랩타일 UVB 150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인데, 사막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UVB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낮에 햇빛이 가장 쨍할 때 나오는 UVB 파장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추가로 나온 제품이 랩타일 UVB 200이라는 제품이에요. 고출력 UVB라고 불리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UVB가 사막형에 비해서는 한 1.5배 정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판매가도 한 1.5배 된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것만 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손님들한테 강요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가능하시면은 고출력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 UV 램프가 이제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최대 사용했을 때 6개월 정도가 지나면 UVB 방출량이 파장이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교환을 해주시고, 제일 오래 써도 6개월마다 꼭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UVB 파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 형광등처럼 돼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UV 램프가 설치가 됐을 때 한 뼘 혹은 30cm가 지나가면, 거리가 떨어지면 UV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찌거북이에 설치하실 때 보통 거북이는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UVB 램프가 있을 거고, 위쪽에 이 사이가 한 20cm 정도는 되게끔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멀어도 UVB 파장이 안 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글로라 그래서 UVB랑 히팅이 둘 다 되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건 좀 와트수가 좀 세요. 그리고 금액대가 조금 비싸고요. 이렇게 문제는 자동 조절기를 꼭 같이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껐다 켰다가 반복하다가 이 램프가 금방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 버리면 하루 만에 망가졌다고 하면 이 금액이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안 망가져도 오래 쓰면은 이제 UVB가 안 나오니까 그냥 열전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UVB 램프랑 스팟 램프, 이 두 가지 제품을 별도의 소켓 두 개를 이용해서, 등기구 두 개를 이용해서 설치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상에 보이듯이 다양한 영양제가 있는데요. 육지거북을 위한 영양제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칼슘제, 네, 여기 보이시죠? D3라고 써있는 게 보이시죠? 비타민 D3가 포함된 칼슘제를 먹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거는 레칼 제품, 오른쪽 중간 거는 엑소테라, 우측은 JRF 제품인데요. 어떤 브랜드를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요거는 육지 거북이를 키우실 때 칼슘제는 항상 잘 챙겨서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레칼 같은 경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위에 게 보면은 이제 오리지널 파우더, 밑에 보면은 울트라 파인 파우더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울트라 파인 파우더가 성분은 위에 거 오리지널이랑 똑같은데 약간 더 입자가 곱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곤충 먹는 동물들, 그 예를 들어 이제 귀뚜라미라든가 미런 같은 거 이제 몸에 묻히는 걸 더스틱이라고 하는데, 고기에 잘 붙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육지거북이야 채소나 이런 데 뿌려주다 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4개 제품 중에 원하시는 브랜드 선호한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제가 이렇게 있어요. 멀티비타민제인데, 가끔 사람들이 꼭 비타민제 나도 안 챙겨 먹는데 얘네들까지 먹여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타민제, 사람도 비타민이 부족하면 야맹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파충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칼슘제만큼 필수로 꼭 중요한 게 멀티비타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칼슘제보다 멀티비타민제가 좀 더 금액대가 더 나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긴 좀 애매하지만 매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슘제, 비타민제는 꼭 필수로 먹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원하시는 브랜드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필수라기는 그렇고, 강추.
장기능 개선제입니다. 별의별 게 다 있죠. 뉴트리박이라는 해외 제품이 있고요. 랩티박 프로라는 JIF에서 나온 국내 브랜드인데 두 개 사이에서 장기능 개선제가 나와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제가 먹였을 때 확실히 똥도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구르트 마시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먹였을 때 너무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칼슘제, 비타민제 필수, 장기능 개선제, 강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슈퍼벨이라고 해서 JIF에서 나오는 건데 위기능 개선제도 있어요. 이것도 참 좋은데 요거는 추천? 뭐 이런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별의별 게 다 있죠. 그리고 등갑을 관리해주는 우리 등껍질을 관리해주는 오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건조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보습 효과를 위해서 발라주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약간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매장이라든가 서울랩티라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지거북이 사료의 선택. 저희들이 정말 건강한 식단으로 채소를 완벽하게 공급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좌측에 보이는 레칼의 육지거북 사료, 우측에 엑소테라 육지거북 사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추천을 드리고요. 좌측 레칼 같은 경우는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들에 대한 거북이가 반응이 좀 좋고요. 대신에 좀 딱딱해요, 알갱이가. 그래서 급여하실 때 물에 살짝 적셔서 혹은 뭐 사료를 밥그릇에 올려놓고 분무기질을 해서 주시면 좀 좋고요. 유로피안 토토이스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 성분이 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근데 향이 레칼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라 보냐면 오른쪽은 약간 건강식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레칼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둘 다 좋은 제품이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두 가지를 같이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피안 토토이스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부셔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이 아무래도 건강한 향이다 보니까 애들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면 저는 좋아하는 채소들을 먹을 때 그 위에 이렇게 뽀개서 이렇게 뿌려줘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부셔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뿌려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채소 먹으면서 유로피안 토토이스 이 사료도 먹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재 선택. 바닥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육지거북이를 키울 때 바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습도 관리도 좋고요. 그리고 애들 배변 냄새도 좀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무기질이나 이런 걸 하면은 바크의 특유의 나무 향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물을 키우면 냄새가 나면은 다른 가족분들이 싫어할 수가 있는데 그 냄새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똥을 싸면 여기다 뭐 얘를 똥을 쌌다 그럼 요 일대만 싹 드러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해지면 좀 채워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좌측께 준메디사의 랩티바크고요. 4.4리터 제품이고요. 중간께 엑소테라의 포레스트 바크 4.4리터 그리고 퍼펙트 시리즈 굵은 입자 이건 5리터입니다. 그래서 엑소테라 테라리움 9045 사육장 대비했을 때 엑소테라랑 주메드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포 정도 쓰시면 되고요. 이 퍼펙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2포 정도 쓰시면은 한 1.5cm, 1cm에서 1.5cm 정도 두께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사용 기간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시냐, 관리를 평상시에 얼마나 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늘어날 수도 줄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는 이 제품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밥그릇과 물그릇의 선택. 보시면 밥그릇과 물그릇은 딴 게 없어요. 지금 보이시는 제품들처럼 거북이가 짧은 다리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낮은 형태, 올랐다 내려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구조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물그릇은 이제 피딩 디시라고 되어 있지만 엑소테라에 이렇게 낮은 제품들 아니면은 JIP사의 램프볼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북이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대신 깊이가 살짝은 있어야 되겠죠. 물이 어느 정도 담겨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먹이 그릇은 JIP의 라운드 그릇, 먹이 그릇 이런 것들랑 이런 것이나 육지거북 전용으로 나온 엣지볼 이것도 보시면 턱이 낮죠. 이렇게 쓱 올라갈 수 있게끔. 대신 뒤쪽으로는 채소가 빠지지 않고 사료가 이런 식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시고 선호하는 디자인과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신처의 선택. 보시면 다양한 장식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북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등 최고가 있다 보니까 너무 낮은 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JF의 암석형 그릇. 요거를 은신처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좀 낮지만 이 제품 좀 깊이가 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여주는 이게 수태예요. 마른 이끼. 이거를 이 은신처 안에 넣어서 습한 환경을 구성해주는 습식 은신처 역할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신처는 이런 이제 특별히 뭐 습식 은신처, 건식 은신처 정해진 건 없어요. 마음에 드는 은신처를 사용하셔서 이런 좀 큰 사이즈의 제품도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건식 은신처, 습식 은신처 이렇게 두 가지를 구성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거북이 관리하는 법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가 잘 맞는지, 혹시 스파 램프가 나가서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았는지 온도 체크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북이들이 똥을 이렇게 쌌을 거예요. 똥을 쌌으면은 그 부분을 핀셋 등을 이용해서 바닥재랑 같이 싹 치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거북이들이 은근히 물그릇에다가 똥을 잘 싸거든요. 똥을 쌌으면은 매일매일 신선한 물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 너무 건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거북이를 치워주시고 사육장 외부로 빼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육장에 전체적으로 분무기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건조하면은 자주 분무기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습식 은신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도 수태에 이제 적신 수태를 마른 이끼를 넣어놨는데, 수태를 이런 식으로 넣어놨는데, 요게 이제 적어됐을 때, 너무 건조했을 때는 당연히 이 안에도 분무기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항상 신선한 채소랑 사료랑 해가지고 소복하게 쌓아주시면 되고요. 그 양은 거북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고 싸고 자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밥을 줬는데 저녁에 오면 밥그릇이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았을 정도. 그게 이제 지가 이제 양껏 먹은 양이거든요. 그건 이제 평상시에 먹여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학교 갔다 와서 좀 밥이 좀 살짝 남은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지가 알아서 먹고 자고 싸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항상 사육장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도 이게 똥을 싼 게 이게 보이시죠? 여기 이제 똥을 싼 거거든요. 요 그때 사육장 보실 때마다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북이는 지금 영상에 보이듯이 이렇게 온욕이라는 걸 시켜줍니다. 이 온욕을 시켜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하게는 우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풀리잖아요. 그래서 배변 활동을 유도를 합니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뭐 개체들마다 좀 다르지만 요산이라는 거를 싸요. 그런데 이 요산이 하얀색 오줌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요석이라고 해서 결석이 생겨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개체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을 위해서 온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단순하게 물을 수분 급여하기 위해서 시켜주고요. 그리고 육지거북도 탈피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몸이 촉촉하고 이런 게 껍질을 벗는데 탈피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온욕을 이렇게 시켜주고 있고요. 이 온욕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켜주시면 되고요. 물높이는 거북이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이 정도의 느낌, 이 정도 깊이면 되고, 물 온도는 한 40도 이 정도면 됩니다. 근데 거북이가 이제 온욕을 시키다 보면 똥을 싸게 돼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똥 싼 물을 먹으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그 수온을 유지시켜 주면서, 그리고 똥을 쌌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팁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스판 램프 밑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스판 램프가 켜지면서 물 온도가 좀 덜 식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판 램프 밑에서 온욕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겨울철처럼 너무 추울 때는 거북이가 이제 온욕 끝나고 그냥 꺼내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젖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른 수건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물기를 깨끗이 닦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똥 싼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온욕을 하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금방 싸네요. 그래서
건강하게 거북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온욕을 죽이시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랩탈에서 평상시에 주는 식단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손님들 중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끝날 것 같아서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식단을 구성할 때 단어복을 베이스로 해서 메인으로 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거북이들 같은 경우는 덩어리들이 크다 보니까 단어복을 먹기가 힘들어서 이 제품이 이제 사실 매니저님 아시는 분이 지인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믹서기인데 이렇게 전원선이 없어도 되는 믹서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입자를 얇게 일반 어린 거북이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급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파리 채소 있어요. 요즘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웰빙이다 보다 샐러드나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이런 신선한 어린잎 채소 이런 것들을 같이 급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보면은 새싹도 요즘 뭐 1,000원 뭐 이러더라고요. 마트에서 요즘 잘 팔아서. 해피마트는 서울랩탈 근처에 있는 마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새싹들도 같이 급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사료는 레칼 사료, 레칼 육지거북 사료랑 그리고 육지거북, 그러니까 엑소테라 육지거북 사료를 같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칼 거는 보면 입자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알록달록하게 향이 강해서 잘 먹고요. 근데 대신에 이게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분무기질이라던가 이렇게 물에 한번 담가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게 보면은 이제 엑소테라 육지거북 사료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금방 망가진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게 부셔져요. 굳이 분무기질 할 필요는 없고, 뭐 엑소테라 같은 경우는 향이 레칼에 비해서 레칼은 과일 향이 확 나는데 엑소테라는 약간 건강한 향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부셔서 채소 같은 거 줄 때 위에 후추 뿌리듯이 뿌려서 주시면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시면 되고요. 주 2회 정도 저희는 영양제를 주는데 보시면은 왼쪽부터 레칼 D3 기본적으로 칼슘제 D3 포함된 칼슘제를 급여를 하고 있고요. 레칼 거, 그리고 중간께 엑스트라 거, 우측이 D 플러스 칼 JIF 제품이고요. 이런 D3 포함된 칼슘제, 그리고 멀티비타민. 마찬가지로 보시면 좌측이 레칼 제품, 중간께 엑스트라 제품, 우측이 JIF 멀티비타민이거든요. 렙티비타 프로. 이 제품. 그리고 장기능 개선제까지 주는데 장기능 개선제는 JIF 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 제품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밥에다 더스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칼슘제랑 비타민제는 솔직히 선호하시는 브랜드 거 그냥 주시면 되는 거라서 저희는 워낙 영양제라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다 섞어서 먹이거든요. 번갈아 가면서라든가. 저처럼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호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준비해서 구매를 하셔서 급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가지고 식단을 만든 세팅한 영상 그리고 애들이 먹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남겨볼게요. 말씀드린 식단을 세팅을 하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저도 지금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은데 거북이한테 참 더 잘 먹이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그리고 동네 아까 말씀드렸던 샵 근처 마트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북이한테 왜 이렇게 비싼 거 먹이냐고. 그래도 뭐 이렇게 먹이는 게 좋고, 일단 아까 같은 메뉴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딱 봐도 그냥 사람이 봐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특히 단호박 이렇게 들어가면 노랑노랑한 게 들어가서 식단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거의 매일 이런 스타일로 급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아이들도 잘 먹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밥 먹는 모습이거든요. 이 친구가 호스필드. 카메라 들이미니까 또 멍 때리고 보고 있네요. 입에 이렇게 새싹 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북이는 이렇게 해놓으면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동해르만도 보면은 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폭풍 먹성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잠깐 얘네들 먹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볼게요. 보시면은 아침에 보통 해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 점심때, 지금은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보통 점심때 이렇게 밥을 놓고 다음날 아침에 싹 빼줘요. 왜냐면은 넉넉하게 먹이를 해줘야 얘네들이 먹고 또 자다가 쉬다가 또 일어나서 또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식단들이 100% 이렇게만 먹여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울레탈 근처에서 구하기 쉬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메뉴로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뽕잎이라던가 뭐 손바닥 선인장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이 잘 못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좋은 채소라도 그럴까요? 그런 것들 구하시기 쉬우시면 민들레잎도 그렇고 가끔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허겁지겁 먹습니다. 이상 육지거북이에 대한 사육 정보, 사육 환경 구성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걸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앞에 한국양서파충류협회에서 팜플렛 나온 내용들이 있듯이 육지거북이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키우시는 게 아니라 오랜 수명으로 저희와 함께 해야 되는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듯이 생각보다 거북이를 잘 키우기 위한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꼭 엄두에 두시고 가족분들과 잘 상의하시고 정말 이 친구를 내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입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외에 더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서울레프타일 매장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매장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서울레프타일 SNS라든가 카톡 등을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육지거북과 함께 행복한 해피한 집사 라이프를 즐기시기를 언제나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 서울레프타일의 육지거북이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